촛불은 총보다 강했다. CNN 기자의 증언. 저는 CNN 국제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마이클 로엔입니다. 세계 곳곳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며 폭력과 혼란만 봐왔죠. 그런데 2025년 여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에게 물을 나눠주고 집회가 끝나면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배운 거라는 사실이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의 시위 문화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이민 단속 저항 시위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평범한 시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본사 편집회의에서 현지 기자가 보낸 영상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그 데스크 에디터가 말했습니다. 시위대가 줄을 서서 화장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것도 화장실 앞에서 말이죠. 게다가 누군가 확성기로 뒤쪽 분들 앞으로 천천히 오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미국 시위 맞나요? 동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갑자기 9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한국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봤던 그 장면과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1700만 명이 나와서 시위했는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죠. 시위가 끝나면 다들 쓰레기를 치우고 갔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즉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위 초반엔 경찰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대요.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조용히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이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시위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와서 작은 촛불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시위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시위 참가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기자님이세요? CNN 배지가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한국에서 배웠다고? 정말일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2016년 한국 촛불 집회 취재 영상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당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취재하러 서울에 갔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촛불을 들고 계셨죠. 대학생들이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빠가 어린 딸을 어깨에 태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외치는 모습도 봤죠. 이상하다. 왜 아무도 화를 내지 않지? 당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위인데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미국 같았으면 벌써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시위가 끝난 후였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큰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 간식 포장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어요. 시위 후에 쓰레기를 치운다고요? 당시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었죠. 믿을 수 없었거든요. 네, 당연하죠. 우리가 더럽혔으니까 우리가 치워야죠. 그때 가이드가 말해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정이라는 말이었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위 현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무리의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도 한국처럼 시위하고 싶어요. 한국처럼 시위하고 싶다는 피켓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위는 뉴욕으로 번졌어요. 저는 즉시 브루클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조용히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추도식 같았죠. 그때 한 여성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아시아계 여성이었는데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CNN 기자입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 여성의 이름은 이지현이었어요. 브루클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어떻게 이런 시위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시위를 배웠거든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2016년에 광화문에서 매주 촛불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엄마가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50대쯤 보이는 여성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온 거였죠. 시위 끝나면 뭐 하세요? 정리하죠. 쓰레기도 줍고 혹시 다친 사람 있으면 응급처치도 해주고. 시위가 끝난 후 지연이 하는 일을 지켜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지연도 큰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정리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하세요? 정이요. 지연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요. 한국말로 정이라고 해요. 그때 저는 9년 전 서울에서 들었던 그 단어를 다시 들었습니다. 정. 그 한 글자가 제 가슴 속에 다시 새겨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사이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위가 미국 전역 24개 도시로 확산된 거였죠. 그런데 모든 도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서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합창단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시카고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미국인가? 저는 매일 다른 도시 영상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촛불을 들고 계셨죠. CNN 뉴스룸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이건 폭동이 아니라 문명의 혁명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예의의 혁명입니다. 앵커 앤더슨 쿠퍼가 생방송에서 한 말이었어요. 시민다움의 혁명이라고 했죠. 가장 놀라운 건 각 도시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뉴올리언스에서는 재즈 연주가 있었고 내슈빌에서는 컨트리 음악이 울려 퍼졌죠. 마이애미에서는 라틴 댄스와 함께 촛불 시위가 열렸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위에서 폭력은 없었어요. 모든 시위가 끝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리를 했죠. 그리고 모든 시위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4월 로스앤젤레스에 큰 산불이 났어요. 저는 긴급 취재 명령을 받고 다시 LA로 날아갔습니다. 시위 취재가 아니라 산불 취재였죠. 현장은 정말 참혹했어요. 수백 채의 집이 불에 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 대피소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YMCA 센터에 가보니 한인들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구호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의류는 크기별로, 음식은 종류별로, 생필품은 용도별로 나눠서 배치해놨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하셨어요? 저는 한인회 회장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 세월호 때도 태풍 올 때도 항상 이렇게 서로 도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구호품 분류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니 대부분 젊은 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위에서 봤던 얼굴들이 있었죠. 브루클린 시위에서 뵀는데요. 지연도 거기 있었어요. LA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간호사라서 의료봉사 왔어요. 화상 환자들 응급처치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구호품 정리를 도왔어요. 기자가 현장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게 된 거였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박스를 나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기자님 맞죠?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커피 드세요. 그 할머니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정의구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구나. 6월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시위를 무장폭도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군 투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였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대변인이 말했어요. 이들은 무장한 폭도들입니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CNN 마이클 로웬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장폭도가 촛불을 든 할머니들을 말하는 건가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대변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휠체어 탄 할머니가 촛불을 드는 걸 봤어요. 간호사가 다친 사람 응급처치 해주는 걸 봤습니다. 아빠가 딸 어깨에 태우고 평화를 외치는 걸 봤어요. 이게 무장폭도인가요? 대변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촛불 든 할머니가 무장폭도인가요? 그날 저녁 CNN 생방송에서 저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촛불을 든 걸 봤습니다. 간호사가 시위 후 바닥을 청소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평화를 외치는 걸 봤습니다. 이게 폭동인가요? 이게 반란인가요? 그날 밤 SNS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수십만 명이 제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죠. 진짜 기자가 나타났다. 이게 언론이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6월부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식 시위 관련 해시태그가 급등한 거였죠. 시위도 K 촛불의 힘 한국 같은 평화. 젊은 참가자들이 주도해서 한국식 시위 매뉴얼이 SNS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질서를 지킬지, 어떻게 쓰레기를 치울지, 어떻게 서로 배려할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였어요. K-팝 듣고 K-시위한다는 말이 유행어가 됐죠. CNN 본사에서도 긴급 기획을 결정했어요. K-시위의 확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메인 기자로 투입됐어요. 마이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작진이 물었어요. 문화의 수출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민주주의의 수출이죠. 한국이 평화로운 저항의 방법을 전 세계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서울에 가게 됐어요. 9년 만에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선 거였죠. 그때와 똑같은 자리에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2016년 이곳에서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평화로운 저항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뉴욕 유니언 스퀘어에서 마지막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2개월간 이어진 시위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러 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밤 8시 수만 명이 광장에 모였어요. 모든 사람이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위였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셨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어요. 돌아보니 지연이었어요. 기자님, 오늘도 취재 오셨네요. 네, 마지막 집회니까요. 촛불 하나 안 드세요? 지연이 작은 촛불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기자가 시위에 참여해도 되나? 객관성을 잃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지난 3개월이 떠올랐어요. 브루클린에서 만난 간호사 지연, LA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한인 할머니, 휠체어에 앉아 촛불을 든 할머니들.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 저는 촛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켰죠. 집회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CNN 본사에 보낼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어요. 2025년 여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촛불을 배웠습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배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이 따뜻함을 전 세계에 전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흘린 감동의 눈물이었죠.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촛불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전체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촛불은 이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촛불이 총보다 강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